2017년 4월 12일 16일차 문경 소풍모텔에서 이화령휴게소 인증센터까지는 차량, 이화령휴게소 인증센터에서 문경 불정역 인증센터까지 20.5km, 문경 불정역 인증센터에서 고성통일전망제를 거쳐 안보교육관 인증센터까지는 차량, 안보교육관 인증센터에서 거진읍 S모텔까지 12.2km. 아침에 스트레칭을 하면서 창밖을 보니 모텔 바로 옆에 콩요리 전문점이 있었다. 짐 정리를 마치고 열쇠를 카운터 창문 앞에 놓고 나가면서 들렀다. 조리장이 직접 요리를 한다고 큰 글씨로 붙여 놓았다. 비지 순두부찌개를 주문했다. 밑반찬은 깔끔했고 직접 개발한 품목도 있어 개성이 돋보였다. 비지를 직접 띄워서 조리를 한다고 벽면에 크게 홍보를 하고 있었는데 특이한 맛은 느끼지 못했다. 약간 부드러운 느낌이 들기는 했으나 평범한 비지 요리에 비해 어딘지 좀 허전한 구석이 있었다. 이런 맛을 담백하다고 하는지는 모르겠다. 가격 7,000원. 안동댐에서 출발하여 낙동강길을 달릴 때 상주 상풍교에 도착해서 고민에 빠져야만 했었다. 세제 자전거길 중 상풍교에서 행촌교차로까지의 구간을 언제 라이딩을 해야 할 것인지의 결정을 내려야 했기 때문이다. 중간에 이화령 고개를 넘어야 하므로 왕복을 한다면 꼬박 하루가 필요한 거리였다. 비와 바람으로 인해 많은 시간이 지체되었고 배를 타야 하는 제주도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그 시점에서 하루라는 시간을 세제 구간을 위해 소비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다. 최악의 경우 세제길은 다시 일정을 잡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지만 제주도는 지리적으로 비용과 시간이 많이 필요하므로 그렇지가 못하기 때문이다. 상풍교 주변의 민박집에서 차량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는데 전화로 확인하니 행촌교차로까지 9만원의 비용을 요구했다. 어차피 아내와 함께 제주도에 가기로 한다면 나올 때는 차량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굳이 그 비용을 들여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제 자전거길이 못다한 구간은 제주에서 나와 강원도길로 올라가면서 라이딩하기로 결정하고는 바로 상주보로 향했던 것이다. 그런데 막상 제주도에서 나와 강원도길을 시작하는 시점이 되니 바람에 발목이 잡혀 제주에서 보낸 이틀의 시간이 너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앞으로 남은 완주 일정을 역으로 계산해 보았다. 한강과 북한강길에 꼬박 하루가 필요하므로 4월 15일 저녁에는 춘천에 도착해야 하고 춘천까지 가는 시간을 포함한다면 강원도길에 3일은 잡아주어야 하므로 오늘 중으로 세제길이 남겨둔 구간을 해결하고 영덕이나 고성으로 가야 했다. 중간에 위치한 이화령 고개를 감안하면 상주 상풍교에서 행주교차로까지 6시간 정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는데 문제가 하나 더 있었다. 상풍교에 나를 내려주고 아내는 행창교차로에 가서 내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무런 시설도 없는 거기에서 6시간을 기다리라는 요구는 아내에게 너무 가혹한 것 같아 도저히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다. 그러나 상풍교에서 행정교차로까지 왕복도 아닌 편도 라이딩조차도 달성하지 못한다면 이어달리기라는 명분은 사라지는 것이다. 어차피 이어달리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국토완주라도 완성을 해야겠다는 판단이 섰고 아내가 기다리는 시간이 가장 짧은 루트를 찾았다. 이화령휴게소 인증센터까지 차를 타고 올라갔다가 다운힐하여 문경불정역 인증센터까지 내려오는 경로가 그것이다. 사실 행촌교차로에서 이화령고개, 문경불정역에서 상주 상풍교 구간에서의 라이딩을 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국토완주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국토완주에서 요구하는 모든 인증센터를 방문할 수는 있게 되므로
형식적으로는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게 된다. 아쉽지만 여기까지가 이번 여행의 한계임을 받아들여야 했다. 어차피 국토완주 이어달리기는 다시 시도하게 될 것이므로 그때에는 모든 구간을 빠짐없이 달리자고 다짐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런 이유로 어젯밤 상주 상풍교로 가지 않고 문경에서 숙소를 정했다. 문경 물정역 인증센터를 지나면서 아내에게 만날 장소를 확인시키고 이화령 고개로 올라갔다. 꽤 이른 시간인데 남녀 혼성의 한 팀이 어필을 하고 있었다. 4~5명 정도 되는 팀인데 선두와 후미의 거리가 상당히 길었다. 고개 정상에서 자전거를 내렸다. 주위를 둘러보니 백두대간 비석과 비문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결혼 전에 그리고 결혼해서 10여 년까지는 등산을 자주 다녔다. 신혼여행으로 지리산 종주를 할 정도였다. 산과 결혼한 엘이라는 지인이 있었는데 환갑전에 백두대간 종주를 꼭 하자고 약속을 하기도 했었다. 나이 40이 되던 해쯤 조기축구를 하다가 무릎을 다치는 바람에 등산은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고 그 지인도 저 세상 사람이 되었기에 백두대간 종주는 이룰 수 없는 꿈이 되고 말았다. 술을 좋아한 친구였고 바쁘다는 핑계로 대작을 몇 번밖에 하지 못했던 것에 미안한 마음이 계속 남아 있었는데 환갑을 몇 년 앞둔 지금 백두대간의 한 지점에 서서 비문을 읽고 있으려니 그의 모습이 사무치게 그리워지면서 몇 번이라도 더 만났으면 좋았을 걸 하는 후회가 가슴을 가득 채웠다. 난간에 기대어 행천교차로 쪽 경치를 내려다 보았다. 자전거로 올라오면 3시간은 좋게 걸리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한 무리의 라이더가 도착했다. 남자로만 구성되었고 나와 또래이거나 조금 위로 보이는 사람들이었다. 국토완주를 하면서도 편법을 쓰고 있는 내 자신이 부끄러워 말도 한번 걸어보지 못하고 인증부스로 갔다. 도장을 찍고 사이버 인증을 확인하고는 바로 다운힐을 시작했다. 고갯길을 내려오는데 맞바람이 심하게 불어 속도감을 마음껏 누리지는 못했다. 그래도 평지에 도착할 때까지 30분도 걸리지 않았다. 이 동네는 지금이 벚꽃철인가 보다. 서울대학교 병원 인재원 앞을 지나는데 아직 한참 자라는 벚나무가 하얗게 웃으면서 양옆에서 나를 반기고 있었다. 소야 솔밭은 구불구불한 소나무가 밭에 심어놓은 듯 자라고 있었고 잎이 무성해 그 밑은 햇볕 하나 들어가지 못하는 그늘이었다. 잠시 그늘에 누워보고 싶었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냥 지나갔다. 이어 나타나는 소야 벚꽃길. 눈이 부실 정도로 하얗게 만개한 벚꽃이었다. 그런 벚꽃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시간에 쫓기는 상황이었지만 자전거에서 내려 한동안 지켜봐야만 했다. 그냥 휙 지나간다면 이 벚꽃길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자전거 길에 형성된 벚꽃길 중에서 가장 길고 화려하다고 감히 단언할 수 있다. 이렇게 아름다운 길을 만든 문경시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다. 이어 나타나는 진남휴게소. 진남휴게소를 지나고 나서는 길에서 벚꽃을 볼 수 없었다. 아내와 약속한 문경물정역 인증부스로 가서 도장을 찍고 사이버 인증을 확인하고는 자전거를 차에 실었다. 세제 자전거 길까지 완료했으니 이제 강원도로 가야 했다. 섬진강, 영산강, 낙동강 길을 달려본 경험에 비추어 위에서 내려오는 진로가 역풍을 덜 받겠다는 판단이 섰다. 그래서 차량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더 길지만 역풍으로 더디어지는 시간과 비교할 수 없으므로 고성으로 가기로 했다. 제주에서 배를 타고 나오면서 종주 수첩을 뒤척이다가 두 군데의 인증센터에서
도장을 찍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하나는 충주 탕금대 인증센터이고 다른 하나는 함덕 서우봉 인증센터이다. 탕금대에서는 비를 맞는 바람에 숙소를 찾는 데 정신이 팔려 그랬던 것 같았다. 함덕에서는 맞바람과 싸우면서 근육통 때문에 거의 오른발로만 페달링을 하고 도착한 뒤에 펼쳐진 멋진 경치에 사진을 찍느라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이버 인증은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이 좌표 근처에만 가면 이루어지므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고 인증을 알리는 알람도 매번 확인했었다. 그러므로 도장을 꼭 인증센터에 가서 찍을 필요는 없지만 함덕을 다시 갈 수는 없더라도 탕금대는 지나가는 길이고 잠시만 들르면 된다는 생각이 들자 왠지 수첩에 직접 도장을 찍고 싶어졌다. 탕금대 인증센터에서 도장을 찍고 나자 이미 점심시간이 꽤 지나 있었다. 식당에 들어가자니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 부근의 롯데리아에서 치킨을 포장하여 차 안에서 점심으로 먹자고 아내에게 제안했더니 흔쾌히 동의해 주었다. 통일전망대 출입신고소에 도착하니 16시 50분이 넘어가고 있었다. 주차비 4,000원에 성인 입장료 3,000원씩. 전망대까지 차로 이동하고 나올 때에는 자전거로 다운힐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출발했다. 민통선 검문소를 통과하는데 여기 검문소부터 통일전망대까지는 보행이나 자전거 또는 오토바이의 통행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나 하고 생각하면서 자전거길 인증센터가 민통선 안 전망대 부근에 있는데 어쩌란 말이냐고 초봉에게 의의를 제기했더니 10명 이상의 인원이 사전에 승인을 받으면 자전거 통행이 가능하다는 대답을 했다. 끓어오르는 화를 꾹 참으며 어디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냐고 물으니 사단 보안과라고 했다. 전화번호를 달라고 했더니 초병이 사무실에 다녀온 후 하는 말이 알아보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했다. 그러면 나가는 길에 달라고 말하고는 전망대로 올라갔다. 자전거 길 인증 관련 업무를 어느 단체에서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정부기관이나 아니면 적어도 무슨 공사에서 담당하고 있을 터인데 그 직원들의 근무 태도가 태만하기 그지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동해안 자전거 길을 만들어 놓고 그 의미를 배가하기 위해 우리나라 최북단의 통일전망대에 인증센터를 설치했으면 거기까지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는 방법까지 마련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민통선이라는 특별한 상황이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면 자전거 길을 안내하는 전국 곳곳의 인증센터나 종주수첩에 내지는 안내지도에 초병이 말한 내용을 알기 쉽게 게시하는 것이 업무 담당자의 일인 것이다. 만일 많은 사람들이 단체로 먼 거리를 자전거로 와서 나와 같은 경우를 당했다면 얼마나 황당한 일인 것인가. 복지부동과 탁상행정이라는 전형적인 공무원의 업무 자세를 피부로 경험하니 온몸의 솜털이 곤두서는 느낌이었다. 분통을 터뜨린다고 현실이 바로 바뀌는 것도 아니라 마음을 달래고 차를 몰아 전망대 주차장으로 올라갔다. 평일인 까닭인지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다. 기념품 가게를 지나서 계단을 통해 전망대로 올라갔다. 가뜩이나 좁은 통로에서 기념품 진열대를 피해 가야 했다. 어쩌면 해치고 나갔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이다. 눈앞에 보이는 경치가 북한의 것인지 아니면 비무장지대인지 모르겠지만 인적이 없었고 도로를 하나 제외하고는 훼손된 흔적이 없는 자연이 펼쳐져 있었다. 아, 한민족의 땅이라는 감탄사가 나왔다. 죽기 전에 자전거를 타고 저 길을 지나가고 싶다는 바람이 온 몸을 채웠다. 전망대를 내려와서 민통선 내 인증센터를 찾아 도장을 찍었다. 사이버 인증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자전거를 다시 차에 실었다. 전망대를 출발해 내려가면서 검문소에서 멈추었을 때
아까 그 초병에게서 사단 보안과의 전화번호를 받았다. 22사단 보안과 033-639-6220.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출입신고소를 내려와 앱에 표시된 또 하나의 인증센터를 찾았다. 앱에는 민통성 밖 인증센터라고 표시되어 있었는데 인증부스에는 안보교육관으로 표기되어 있었다. 도장은 있으나 사이버 인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스탬프의 잉크가 너무 말라 있어서 도장의 무늬를 확인할 수가 없었다. 종주수첩에도 통일전망대에 도장을 찍는 칸이 하나만 있기에 2개를 나란히 찍었다. 북천철교까지의 라이딩이 오늘의 목표였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일단 출발했다. 일반 도로를 따라 조금 달리다 보니 자전거 길 시작점을 만났다. 다시 조금 더 달리니 꺾어지는 지점에서 갑자기 비포장길이 나타났다. 처음이라 조금은 당황했지만 동해안 자전거길에서 이 정도는 양호한 수준이라는 현실을 나중에 깨달았다. 곧 이어 만난 바다 같은 호수. 지도를 검색해서 이름이라도 찾아보고 싶었지만 호수에 비추어지는 석영의 그림자가 내 페달을 재촉하고 있었다. 아무래도 문경에서 고성까지 오는 시간이 예상외로 많이 걸린 것 같았다. 북천철교까지는 도저히 불가능했고 가까운 거진항까지라도 가야 할 상황이었다. 거진 읍내로 들어오니 민박은 여러 개 보였는데 모텔은 겨우 하나 찾았다. S모텔. 물 2병이 있었고 정수기는 1층에 설치되어 있었다. 온돌방이었는데 무척 작았다. 침대를 놓았다면 움직일 공간도 없을 정도였다. 모슬포의 모텔보다도 더 작았다. 컴퓨터는 없지만 칫솔과 면도기, 헤어드라이어, 싸구려 로션이 있었고 세탁기도 사용할 수 있었다. 숙박비 4만원. 저녁을 먹으러 나와 식당을 찾는데 또 하나의 모텔을 발견했다. 그런데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다고 현관에 붙어 있었다. 피곤하다고 눈에 보이는 모텔에 바로 들어온 것이 실수였다. 읍내를 한 바퀴 돌아봤어야 했는데 불 켜진 창이 있어 보니 방 하나가 창문 2개를 차지하고 있었다. 꽤 크다는 얘기다. 모든 방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녁 식사는 해물 칼국수로 정했다. 맛이 좋았다. 야채 등 보조재료가 많이 들어갔다. 다만 해물을 너무 잘게 썰어 씹는 맛이 떨어진다는 점이 옥의 티. 5,000원. 저녁 식사 후 돌아오다 PC방을 발견했다. 넓지 않은 면적이었지만 흡연실 외의 구역에서는 금연이 잘 지켜지고 있었다. 문서 작업도 가능했다. 오늘 주행 중에 구동교에서 버석거리는 소리가 심하게 났다. 방이 좁고 화장실은 혼자서 샤워하기에 딱 맞는 크기였지만 오늘은 꼭 세척을 해야 했다. 자전거를 화장실 벽에 대각선으로 세우고 AC 360을 뿌렸다. 환풍기는 도는데 냄새가 도무지 빠져나가지 않았다. 춥지만 어쩔 수 없이 창문을 한참 동안 열어놓았다. 세척을 했으니 화장실 청소는 필수. 자전거의 물기는 현관과 방으로 들어오는 중문 사이에서 말렸다. 아침까지 화장실 환풍기를 틀어 놓았다.